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27번째 시간으로 아들의 면회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면회. 지난 일요일에 내외관의 군에서 복무 중에 있는 아들의 면회를 다녀왔다. 작년 10월 중순에 입대를 했으니 이제 만 1년이 지난 셈이다. 9개월여의 자녀기간을 남기고 있었다. 그동안 휴가를 3번 다녀가는 동안 자대에 배치받은 이후로 첫 면회를 간 것이었다. 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간 터라 자기네 동기들보다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6개월간 반수를 했던 터라 늦어진 탓이다. 오랫동안 벼르고 별로왔던 일이었다. 전날부터 부산을 떨었다. 하나로 마트에 가서 꽃게와 대하를 사가지고 왔다.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마련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집사람이 고생을 했다. 드디어 대망의 면회날이 되었다. 알람은 새벽 5시 30분에 맞춰져 있었다. 두 내외는 불이 나게 일어나서 세면과 양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진 보따리만 4개가 되었다. 시험 기간 중이라 한밤중인 큰아들에게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고 집을 나섰다. 5시 50분에 출발이었다.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으니 122km에 도착 예정 시간이 7시 45분이었다. 차량도 정비와 주유를 어제 다 해놓은 상태라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다. 날도 밝지 않은 새벽 어스름을 뚫고 출발했다. 새벽 3시까지 노심초사한 집사람은 어제 앉자마자 골아떨어졌다. 신대방 상거리에서 대방 지하차도로에서 여의도를 지나 원호대교를 건넜다. 이런 시간이라 차들은 별로 없었다. 강변 북로를 탔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런 후 어정부 포천으로 방향을 틀었다. 포천 쪽으로 가서 결국 철원 방향으로 계속 직진이었다. 국도상에서는 간간히 신호등이 있어 흐름이 끊겨지기도 했지만 순조로운 진행이 되었다. 목적지로 설정한 곳은 철원군 건남면 사무소로 목표를 정했다. 집사람이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낸 것이었다. 건남면 사무소에 도착하니 7시 50분가량이 되었다. 지난 여름에 휴가를 나왔을 때 부대까지 데려다주는 적이 있었음에도 계절이 바뀐 탓인지 전혀 지형이 낯설었다. 건남면 사무소를 지나 조금 더 가다 보니 장병들의 면회소로 알려진 필성회관이 나왔다. 일단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근무 중인 병사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다는 식이었다. 39연대 소속이어서 수색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 결국 할 수 없이 그곳을 나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이곳저곳 했으나 다 불통이었다. 결국 지난번에 왔던 것을 경험 삼아 어떻게 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마현이라는 곳으로 목표를 정하고 내비를 찍고 차를 몰고 갔다. 걱정이 되었는지 병영에 있는 아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다. 5번 국도를 타는 것이 관건이었다. 상거리에 검문소를 지났다. 검문하는 병사들이 쫙 깔려 있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사항을 기록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출입용 표차를 하나 받았다. 그리고 5번 국도로 진행했다. 승리전망대가 나왔다. 아무도 북한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듯 했다. 오른쪽에는 전망대 접수처가 있었다. 양쪽 길가로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었다. 곧이어 마현 2리 마을이 나타나고 다음에 마현 1, 2마을 표석이 크게 돌로 세워져 있었다. 곧 호랑이 동상이 있는 부대 입구에 도착했다. 시간은 8시 10분가량이 되었다. 입구에서 우리보다 빨리 온 면회객이 한 분 더 있었다. 면회 신청을 해두고 초조하게 10여 분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들이 나왔다. 훨씬 어엿해진 모습이었고 이제는 어엿한 사나이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고 구릿빛 얼굴이 어른이 다 된 듯 했다. 외출증을 끊어서 나왔다. 선임과 같이 나왔는데 그는 곧바로 돌아갔다. 민통선 지역이라 부대 내 면회소동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부대 벽에는 촬영을 금지한다는 경고성 표식도 붙여져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와 조금 전 지나왔던 필성회관으로 향했다. 10여 분 후에 도착했다. 1층에는 식당과 휴게실 같은 곳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중간에는 2층에 올라가는 통로 계단이 있었다. 2층에는 방이 7개 있었다. 집사람이 오는 길에 방을 예약해 두었다. 그러나 어제 숙박을 했던 사람이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11시가 되었어야 입실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단 휴게소로 가서
아침 식사를 했다. 녀석은 배가 고팠는지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이 꽃게 2마리를 순식간에 해치웠다. 식사를 하고 차로 나와서 좀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아들이 가져온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이것저것 검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집사람은 모자란 잠을 보충하느라 누워서 휴식을 취했다. PX 같은 마트가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는데 그곳은 12시가 되어야 문을 연다고 되어 있었다. 일요일이었어.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많았다. 11시가 되자 방 대여료를 계산하고 열쇠를 받았다. 방값은 18,000원이었다. 기본 2인 15,000원에 1인 추가에 3,000원이었다. 아들과 집사람을 올려보내고 녀석이 해오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차를 몰고 와수리로 나갔다. 10여 분 정도 소요되었다. 일단 안경점에 들려야 했는데 안경점은 있었으나 폐점 상태였다. 다음은 시계 수리점에 가서 시계약을 교환했다. 5,000원이 들었다. 그리고 빵집, 김밥집, 피자점에 들렀다. 그리고 군장점에 들러서 가장 싼 전자시계 2개를 샀다. 20,000원이라고 했다. 다른 안경점도 발견했으나 역시 문을 닫고 있었다. 와수리 일대는 군인들로 넘쳐나는 듯했다. 대부분이 군장점을 들르기도 하고 빵집을 들르는 시기였다. 일부는 순대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기도 했다. 추리닝 복장의 장병들도 볼 수 있었다. 잔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의점에 들러 껌을 한 통 사고 잔돈을 교환했다. 1,000원짜리 20,000원이었다. 녀석에게 전화를 해서 안경을 맞추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녀석은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돌아왔다. 아들은 피자를 2조각 정도 먹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방에서 철수를 하고 바깥으로 나갔다. 시시각각으로 담배를 피워야 했다. 이제 제법 많은 면회객이 운집해 있었다. 식당에도 많은 인파가 북적거리고 앞마당에도 꽤 많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식당에는 삼겹살, 감자탕, 오리고기 등을 구워 먹을 수 있었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소주, 맥주 등의 주류도 있었다. 마트에 들어갔더니 면회객인지 확인을 하고 병사와 같이 입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들을 불러서 같이 들어갔다. 그리고 면세된 브랜디를 한 병 사가지고 나왔다. 마당 옆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눴다. 녀석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었다. 유격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말솜씨가 보통이 아닌 듯 여겨졌다. 시범조교가 있고 안내조교가 있고 기타 3종류가 있는데 자기는 안내조교라고 했다. 예전에는 올빼미라고 했는데 요즘은 교육생이라고 명명한다고 했다.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훈련 요령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했다. 다음 주에도 공병대의 유격조교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대 부근에 유격장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체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자랑을 했다. 이제는 군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듯 너스레를 떨었다. 어제 밤새워 써온 6필 편지를 전했고 책을 한 권 읽으라고 전해주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오후 3시 20분에 출발했다. 부대에 도착하니 3시 40분이었다. 10분가량 차에서 과일로 요기를 하고 부대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조금 있으니 같이 면회를 온 스님이 와서 같이 부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해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이제는 돌아갈 일만 남은 셈이었다. 피로가 몰려왔는지 집사람은 계속 누워 눈을 감았다. 오후 4시에 정확하게 출발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만만치 않았다. 단풍 놀이객 때문인지 무척이나 차량 속도가 더뎠다. 결국 집에 도착하니 7시를 넘기고 있었다. 3시간이 더 걸린 셈이었다.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지만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위모하고 온 보람이 있었다. 어른으로 성장에 관한 과정의 한 단계로 인식하고 충실히 군복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